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딱 40이 된 여자입니다.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와 하루의 고단함을 사연을 들으며 푸는 애청자입니다. 오랜만에 쉬는 날이라 푹 자고 일어나 평소 바빠서 미뤄뒀던 사연을 보내보고자 먼지 쌓인 노트북을 열었어요. 글재주가 없어 창피하긴 하지만 최선을 다해볼게요. 남편과 저는 결혼 4년 차 부부였어요. 남들은 어떨지 몰라도 저흰 신혼부부처럼 알콩달콩 잘 살고 있었죠. 잘 사는 시댁과는 달리 친정은 평범한 편이었어요. 반대가 있진 않을까 했던 우려와는 달리 저흰 평탄하게 결혼을 허락받고 결혼식을 올렸어요. 알고 보니 시댁에선 남편에게 별 관심이 없더라고요. 시댁의 관심은 오로지 아주버님에게 있었고 남편은 거의 무시하는 수준이었어요. 당연히 결혼할 때도 어떤 도움이 없었고, 오히려 그 점이 전 더 좋더라고요. 결혼 당시 저도 모아둔 돈이 얼마 되지 않았고, 그렇다고 부모님께 손을 벌리고 싶지 않았는데, 신랑도 저도 고만고만한 돈으로 알아서 시작하면 되니 차라리 그 편이 좋았어요. 저흰 월세집에서 시작해 대출은 있지만 29평짜리 아파트까지 마련했어요. 참 열심히도 살았네요. 그렇게 저흰 성실하고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님이 갑자기 쓰러지셔 돌아가셨고 거기서부터 저희의 불행이 시작되었어요. 둘째야, 너 들어와서 살아라. 내가 영 적적해서 안 되겠어. 네? 제가요? 그래. 왜? 싫으냐? 그렇다기보단 저보다 형님을 더 아끼시니 형님이랑 사시면 되시잖아요. 첫째는 회사가 멀어서 멀리서 살잖니. 그렇다고 회사를 옮기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생각 좀 해보고 말씀드릴게요. 그날 저녁 남편은 한숨을 끊임없이 쉬더라고요. 왜 그렇게 한숨을 쉬어? 어머님 때문에? 응. 당신도 알지?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당연히 알지. 당신 연애할 때 술만 먹었다 하면 얘기했잖아. 알고 있었죠.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형과 심한 차별을 당해왔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장남과 차남에게 있을 법한 차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군요. 푼돈을 모으고 모아 급식비를 내고 그마저도 없을 땐 그냥 굶었다고 해요. 악착같이 모은 돈을 시부모님과 아주버님이 뺏어갔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남편을 부둥켜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아마 그때였던 것 같아요. 이 불쌍한 남자와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했던 순간이 다신 그 집으로 들어가기 싫었는데 막상 어머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고민스러워. 당연히 고민스럽지. 아주버님도 멀리 계시지? 응, 진주에 있어. 본사 발령도 힘든 상황인가 봐. 상황이 너무 안 좋다. 아버님도 갑자기 돌아가시고 어머님도 외로워 보이고. 그러니까 갑자기 혼자 되면 우울증이나 치매 같은 것도 잘 걸린다던데. 그럴 일은 없겠지만 괜히 그런 생각이 들면서 더 고민스러워. 너무 깊게 고민하지 말자. 당신 맘이 그러면 합가하면 되지 뭐. 같이 살다가 정 힘들면 다시 나오면 되지. 그리고 뭐가 걱정이야? 이제 당신 곁엔 내가 있는데. 내가 당신 지켜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당신 마음 가는 대로 해. 그래, 천하무적 와이프. 든든하네. 고마워, 여보. 제 말에 남편은 합가하는 쪽으로 마음을 굳히는 듯 했어요. 그렇게 고민이 길어지던 어느 날 어머님께 전화가 왔더라고요. 예, 아직도 고민 중이니? 와이프랑 얘기 끝냈어요. 집은 새 주기로 했어요. 그래, 잘 생각했다. 내가 너한테 미안하고 고마워서 내 재산 다 넣어줄 생각이다. 네? 갑자기 그게 무슨... 갑자기라니. 너한테 합가하라고 말할 때부터 생각하던 거였어. 하여튼 그렇게 알고 빨리 들어오거라. 넓은 집에 혼자 있으려니 적적해 죽겠어. 큰 방 비워놨으니 그 방 쓰면 될 거다. 웬만한 짐은 다 들어갈 테니 걱정하지 말고 들어와. 네, 어머니. 빨리 정리해서 들어갈게요. 어머님의 갑작스러운 호의에 남편은 멍하니 있더라고요.
한참을 멍하니 있던 남편은 문득 어린 시절이 떠올랐는지 눈물을 글썽였어요. 울어? 아니, 그냥 내가 너무 나쁘게만 보고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응? 갑자기 무슨 말이야? 어머니가 재산 다 물려주신다네. 그 말을 다 믿는 건 아니지만 말이라도 그렇게 해주시니 기쁘면서도 슬프고 그래. 하여튼 좀 앞당겨서 들어가자. 천천히 들어가려고 했는데 어머니 많이 외로우신가 봐. 그래, 그러자. 난 상관없어. 그렇게 저흰 앞당겨서 시댁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어머님이 하셨던 말씀처럼 안방보다 더 큰 방을 비워두셨더라고요. 방 안에 저희가 쓰던 침대, 소파, 작은 냉장고까지 넣어도 자리가 남았어요. 그야말로 집안에 저희만의 원룸이 생긴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신혼 때가 떠오르기도 했고요. 시댁에 들어온 후 저희 사이가 더 돈독해졌어요. 어머님과의 사이는 그렇지 않았지만요. 예상했듯 어머님의 시집살이가 시작되었어요. 예, 아직 자니? 얼른 나와서 아침 준비 안 하니? 아, 네네. 밖에서 문을 두드리며 깨우는 소리에 놀라 시계를 보니 새벽 5시더라고요. 예상보다 이른 시간에 당황하긴 했지만 어느 정도 각오하고 들어왔던 터라 큰 타격은 없더라고요.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나도 도와줄게. 같이 해. 아니야, 당신은 출근해야지. 아침은 내가 다 할 테니까 일찍 퇴근해서 저녁에나 좀 도와줘. 그러니까 지금은 더 자. 저를 도우려고 일어나려는 남편을 도로 눕히고선 전 식사 준비를 하러 주방으로 갔어요. 어머님은 식탁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전 그런 어머님을 뒤로하고 식사 준비를 시작했어요. 찌개에 반찬 서너 가지를 해서 식탁에 올려놓자 어머님이 맛을 보시더라고요. 예, 찌개고 반찬이고 너무 싱거운 거 아니니? 그래요? 저흰 원래 이렇게 먹어서요. 너무 싱겁다. 간 새로 하렴. 어머님은 초장에 절 잡아볼까 하는 생각이신 것 같았지만 전 그렇게 호락호락한 며느리는 아니었어요. 어머니, 싱겁게 먹는 게 건강에 좋대요. 짜게 먹어봤자 좋은 게 뭐가 있어요? 아버님 갑자기 쓰러지시는 거 보면서 저흰 더 싱겁게 먹고 있는걸요? 어머님도 나중에 고생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싱겁게 드세요. 아셨죠? 그, 그래도 이건 너무 싱겁지 않니? 그럼 오늘은 그냥 드셔보시고 정 안 되겠다 싶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내일부턴 간 좀 더 해드릴게요. 예상치 못한 저의 반응에 어머님은 그냥 그렇게 넘어가시더라고요. 식사를 마칠 무렵 간이 약하다 그러셨지만 전 알겠다 대답만 하고 계속해서 저희 식성대로 간을 했어요. 어머님, 오늘은 간 좀 더 세게 했는데 어때요? 전 좀 짠 것 같은데. 어머님은 괜찮으세요? 짜긴 뭐, 이 정도면 된 것 같구나. 앞으로는 이렇게 해. 네, 어머님. 전 이런 식으로 시집살이를 호기롭게 헤쳐나가고 있었어요. 마음을 단단히 먹고 들어와서 그런지 할만하더라고요. 생활비를 드리곤 있지만 둘이 살던 때보다 지출이 적으니 모이는 돈도 늘고요. 하지만 그런 날이 길게 이어지진 않았어요. 멀리 계시던 아주버님이 갑자기 회사를 이직하며 서울로 오게 되면서 시댁으로 들어와 버렸거든요. 계획에 없던 식구의 등장에 저도 저지만 남편이 더 당황스러워했어요. 그것도 그럴 것이 어린 시절부터 있었던 차별 때문에 아주버님 앞에선 한없이 작아지는 남편이었기에 아주버님의 등장이 달가울 순 없었죠. 어느 날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 방에서 아주버님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 서둘러 준비를 마치고 방으로 갔어요. 그곳엔 아주버님이 제가 선물한 남편의 와이셔츠를 들고 서 있었어요. 야, 이거 내가 좀 입을게. 다려놓은 와이셔츠가 없네. 그거 안 되는데. 뭐? 잔뜩 주눅이 든 남편의 모습을 보는데 화가 확 나더라고요. 그거 제가 선물한 와이셔츠예요, 아주버님. 오늘 저 사람 입고 가라고 제가 어젯밤에 다려뒀고요. 저 사람도 오늘 입고 갈 게 그것뿐이라 빌려드릴 순 없고, 아, 여기 다림이 드릴 테니까 직접 다려 입으세요. 제가 해드리고 싶은데
전 식사 준비로 바빠서요. 아, 네. 그럼 네가 내 와이셔츠 좀 다려. 당신 오늘 아침 일찍 가야 한다면서 빨리 옷 안 입고 뭐해? 당장 옷 입고 나와. 알겠어? 어, 오. 아주버님, 다림이 여기 있어요? 뭐 하세요? 얼른 출근 준비하셔야죠. 어, 그래야죠. 고마워요, 죄수씨. 다리미를 받아든 아주버님의 표정이 멋씹은 듯 했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어디서 감히 제 앞에서 남편을 부려먹을 생각을 한다니 가당치도 않은 일이었어요. 전 아주버님이 방에서 나가는 걸 보고선 주방으로 돌아와 아침을 마저 차렸어요. 예, 그까짓 와이셔츠 좀 빌려주면 어디가 덧나니? 아주버님이 다림질하는 모습을 본 어머님이 득달같이 달려와 따지더라고요. 전 밥상을 차리며 대답했어요. 그까짓 와이셔츠 아주버님이 좀 다려 입으시면 되죠. 저한텐 제 남편이 하늘 같아서 구겨진 와이셔츠 입고 출근하는 꼴은 못 보겠는 걸 어째요. 그렇다고 식구들 아침밥 굶겨가며 제가 아주버님 와이셔츠까지 다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정 싫으시면 아주버님도 장가 빨리 가시면 되겠네요. 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게냐? 어머님, 벌써 6시가 넘었어요. 이러다 제 남편도 그렇고 아주버님도 그렇고 아침도 못 먹고 출근하게 생겼어요. 얼른 식사들 하세요. 그렇게 시작된 아침 식사. 편할 리가 없었어요. 어떤 말로 혼을 낼까 생각에 빠진 것이 화난 어머님과 여전히 어두운 표정의 아주버님. 그런 두 사람의 눈치를 살피는 남편. 저는 일부러 더 오버를 하며 남편의 밥그릇에 반찬을 올려주며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많이 먹어. 당신이 우리 집 기둥인 거 알지? 많이 먹고 힘내. 어? 고마워. 당신도 많이 먹어. 오늘따라 더 맛있네. 그런 우리가 꼴 보기 싫었는지 아주버님의 핀잔이 시작되더라고요. 맛있기는. 재수씨, 국 간이 너무 싱겁네요. 저 소금 좀 더 주세요. 아, 그래요? 싱겁게 먹는 게 건강에 좋은데. 그래도 소금 드려요? 네. 저는 짜게 먹는 걸 좋아합니다. 주세요. 네, 알겠어요. 전 소금을 가져다가 아주버님 국에 넣어드렸어요. 꽤 많이요. 아, 도대체 소금을 얼마나 넣은 거예요? 너무 짜잖아요. 어머, 짜게 드시는 걸 좋아하신다길래 어쩌죠? 다시 드려요? 그렇게 짜면 형이 다시 떠다 먹어. 남의 와이프 그만 부려먹고. 처음이었어요. 식구 앞에서 그런 식으로 말하는 남편을 본 건. 순간 감격의 눈물이 흘러나오는 걸 억지로 참으며 흐뭇한 표정으로 남편을 보았어요. 남편은 많이 긴장한 듯 경직된 표정이었지만 제 눈엔 그 모습마저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뭐라고? 너 말 다 했냐? 여자 하나 잘못 들였더니 별 꼴을 다 보는구나. 어디 감히 네가 형한테 큰 소리를 내는 게냐? 얼른 형한테 사과 못해? 두 사람의 압박에 남편이 주춤하더군요. 아무래도 더는 무리일 것 같아 제가 나섰어요. 7시 다 돼가는데 얼른 출근하시죠? 당신도 다 먹었으면 얼른 출근해. 어머님, 놓여오신 마음 잘 알겠으니 나중에요. 이러다 정말 지각하겠어요. 아주버님 출근하신 지 얼마나 됐다고 지각이라도 하시면 어째요? 얼른요. 저는 호들갑을 떨며 남편을 일으켜 출근을 시켰고 아주버님도 떠밀다시피 해서 내보내버렸어요. 이제 남은 건 시어머님이었는데 저는 어떤 말을 할 틈도 없이 뒷정리를 시작해버렸죠. 하지만 어머님은 물러설 생각이 없으신지 제 뒤통수에 대고 혼내시더라고요. 너, 네 남편을 어떻게 구워 삶았길래 제가 저렇게 변한 게야? 어머, 어머님, 제가 뭘 구워 삶아요. 전 그저 다른 부부처럼 아끼고 사랑만 줬을 뿐이에요. 뭐야? 워낙 자존감이 없던 사람이라 고작 아껴주고 사랑만 줬을 뿐인데 저렇게까지 변했네요. 너무 대견하지 않아요? 저래서 사회생활은 어떻게 하나 걱정했는데 이제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어머님? 너 지금 나 놀리는 게냐? 아유,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전 저 사람이 남자다워졌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혹시 어머님은
어머님 아들이 당당하게 제 할 말 다 하는 모습이 싫으신 건가요? 그럴 리가 있냐? 난 그저 한참 어린 아우가 하늘 같은 형님한테 큰 소리 치는 게 버릇이 없다. 이 뜻이야. 에이, 어머님. 아주버님이랑 그이 4살 차이밖에 안 나요. 그리고 아까 일은 아주버님이 너무하셨죠. 제가 아주버님께서 부리는 사람도 아니고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건 아니지 않을까요? 사실 아주버님이랑 제 촌수가 가깝다면 가깝지만 그렇다고 함부로 막대할 그럴 사이는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뭐? 그럼 첫째가 네 눈치라도 살펴야 한다 이 말인 게냐? 첫째는 귀한 장남이라 우리가 키울 때도 귀히 여기며 키웠다. 그리 귀하게 키운 내 장남한테 네가 그 사소한 부탁도 못 들어준다 이 말이냐? 어머님의 말을 듣고 있는데 남편의 차별이 어땠을지 딱 알겠더라고요. 제 앞에서도 이런 식인데 남편이 자라온 세월엔 얼마나 더 심했을지. 전 지금 물러서면 앞으로 더 힘들어지겠다는 생각에 절대 물러서지 않기로 했어요. 그런 말이 아니라 예의는 지켜주셨으면 한다, 이 뜻이죠. 어머님, 저도 외동딸이라 나름 귀하게 컸어요. 어머님 말씀대로라면 저도 샤워하러 갈 때 그냥 가서 다 씻고 아주버님 불러서 속옷 심부름 시켜도 되겠네요? 저한텐 그게 아주 사소한 부탁이고 친정에서도 그랬거든요. 매, 매, 매야? 순간 어머님의 표정이 장희빈의 표독스러움과 같아 살짝 겁이 났지만 마음을 가다듬고 하고 싶은 말을 마저 했어요. 이것 보세요. 어머님도 말문이 막히시죠? 저도 사실 아침에 그랬어요. 저도 이런데 그이는 오죽했겠어요? 자기 와이프를 식모 대하듯이 하는데 거기서 가만히 있으면 그게 남자게요? 그냥 바보, 멍청이 아닐까요?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저희는 어머님 모시려고 들어왔지 아주버님 모시려고 들어온 것도 아니고요. 어머님이 그러셨잖아요. 합가해서 어머님 잘 모시면 재산 다 주신다고. 그 조건에 아주버님이 없었잖아요. 아, 그렇다고 제가 아주버님을 무시한다거나 그런 뜻은 아니니까 오해는 마세요. 아주버님이 잘 대해주시면 저 역시 아주버님께 잘해드릴 거예요. 초지일관 미소를 잃지 않고 또박또박 할 말을 하는 저를 보며 어머님은 안 되겠다 싶으신지 말을 돌리시더라고요. 에에, 점심상 좀 거하게 차리거라. 친구들 온다고 했는데 깜빡했구나. 한 5명쯤 온다고 했으니 그리 알고 준비해. 이렇게 갑자기요? 장 본 것도 없는데. 그래서 내가 지금 말하지 않았느냐. 지금부터 준비하면 충분하겠네. 네 말대로 잘 모신다고 하지 않았니? 어디 내 재산 받아갈 자격이 있는지 어디 한번 보자꾸나. 오늘은 왜 안 하시나 했던 재산 타령이 나오고 전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쯤 되니 궁금해지더라고요. 제가 어머님을 모시고 산 것이 1년이 넘었는데 무슨 선거 공약하듯 입만 떼면 주신다는 그 재산 대체 얼만큼이나 주시려고 저러시나 하고요. 처음에 아무 욕심 없던 사람도 저렇게까지 하면 욕심이 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전 음식 준비를 시작했어요. 갈비찜과 해물탕이 메인이었는데 하기엔 손도 많이 가고 시간이 오래 걸려서 유명한 맛집에서 포장해 제가 한 척 옮기고 나머지 몇 가지만 제가 해서 상을 차렸어요.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드세요. 예, 너 며느리 하나 잘 얻었다. 요즘 저런 며느리가 어디 있니? 음식 정갈하게 담은 거 좀 봐라. 솜씨도 좋네. 특히 이 갈비찜은 살살 녹네 녹아. 하여튼 이 집 둘째 아들 장가 하나는 잘 갔다니까. 요리 잘해 혼자 되신 시어머님 잘 모셔. 아주 배가 다 아플 지경이다. 저를 골탕 먹이려고 부른 친구들인데 본인 뜻대로 돌아가지 않으니 어머님 표정은 좋지 않았어요. 얘가 그냥 들어왔겠니? 내가 나 모시면 재산 다 준다는 말에 혹해서 이러고 있지. 그렇지 않았으면 합가는커녕 얼굴이나 보고 살 수 있었겠어?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합가하려는 찰나에 어머님이 재산 주신다고 하셨었어요. 제가 말을 끼어드니 어머님이 저를 쏘아보시더라고요. 그런 어머님을 보며 친구분들이 제 편을 들며 거들어 주셨어요.
예, 우리 며느리는 지금 당장 내 재산 다 준다고 했는데도 합가는커녕 일주일에 한 번 보는 것도 싫다고 하더라. 맞아. 요즘 애들 다 그래. 우리 때 생각하면 큰일 난다고. 우리 때나 시부모 모시면서 찍소리도 못하고 살았지. 요즘에 그랬다간 다 늙어서 낡아 빠진 요양원 신세나 져야 한다고. 실버타운은 아니더라도 최신식 요양원에라도 가려면 며느리한테 잘해. 요양원은 무슨 우리 장남이 가만히 있겠어? 너희도 알지? 우리 장남이 둘째 가라면 서러운 효자인 거. 요즘도 얼마나 나한테 잘하는지. 또 시작된 어머님의 장남 자랑에 친구분들은 눈을 피하며 식사에 열중하시더라고요. 저도 저지만 친구분들도 얼마나 들으셨는지 지겨운 눈치셨어요. 그런 것도 모르고 식사 자리가 끝날 때까지 자랑하시는데 중간에 한 친구분이 약속 있는 걸 깜빡했다며 판을 깨지 않았다면 우리 장남은 태어날 때부터 얼마나 효잔지 한 방에 쑥 하고 나왔지 뭐야? 하는 레퍼토리까지 나올 태세였어요. 그렇게 어머님이 준비하신 저를 골탕 먹이기 작전은 실패로 끝이 났어요. 그러던 어느 날 외출했던 제가 볼 일이 빨리 끝나 예상보다 집에 일찍 도착한 날이었어요. 집으로 들어서니 출근하셨던 아주버님과 어머님이 대화를 나누고 계시더라고요. 어? 오늘 일찍 퇴근하셨네? 전 그렇게만 생각하고 중문을 열려는 찰나 예상치 못한 대화에 멈춰섰어요. 어머니, 감사해요. 감사는 무슨 당연한 거 아니니? 장남인 네가 장가를 간다는데 그깟 건물이 중요해? 내가 못해줄 것이 뭐가 있느냐? 제가 잘할게요, 어머니. 진짜예요. 형편 나아지는 대로 어머님도 모시고요. 그런데 둘째 이 사실 알면 가만 안 있을 텐데. 사실 둘째보단 재수 씨가 더 걱정이에요. 재산 주신다고 한 약속 철석같이 믿고 있을 텐데. 그깟 약속이 뭐가 중요하니? 공증을 받은 것도 아니고 하다못해 각서 한 장 없는 말뿐인 약속. 그리고 걔 하는 꼴 좀 봐라. 지금 같아선 합가할 때 줬던 필요도 없는 작은 땅도 다시 뺏고 싶은 심정이야. 그 농사도 못 짓는 땅이요? 그래, 그 땅. 다시 안 뺏는 것만 해도 감사한 줄 알아야지. 혹시나 이 사실 알면 당장 나가 산다고 난릴 텐데. 저도 아직 어머님 모실 상황도 못 되고, 언젠가는 제가 모실 건데, 아직 결혼도 안 했고, 결혼하더라도 신혼생활은 즐기고 말을 꺼내도 꺼내야 할 것 같아서요. 그래, 다 알지, 우리 장남 마음. 걔들이 어떻게 알겠니? 너하고 나만 입 다물고 있으면 평생을 가도 모를 거다. 그리고 혹시나 알게 되면 다른 건물 처분해서 물려준다고 하면 되지 뭐. 요즘 따라 아주버님이 너그럽다 싶었더니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입만 떼면 주신다던 재산은 애초에 주실 생각도 없었고 합가할 당시 생색이란 생색은 다 내시며 주셨던 작은 땅도 쓸모없는 땅이었어요. 사람인지라 욕심은 났었지만 큰 기대가 없었던 터라 크게 실망하진 않았는데 저를 어떻게 생각하면 저런 식으로 말할 수 있나 하는 생각에 화는 좀 나더라고요. 아, 그럼 지금 두 분 말씀은 어머님이 입버릇처럼 말씀하셨던 그 재산 중 일부는 아주버님 집 사주셨고 남은 건물조차 저희 줄 생각은커녕 애초에 땡전 한 푼 줄 생각도 없으셨다. 이 뜻이네요? 저의 등장에 많이 당황한 두 사람이 저를 보더라고요. 두 사람이 보기에도 제 표정이 심상치 않았는지 저를 달래기 시작하더라고요. 당연했죠. 아직은 수족처럼 부려먹을 사람이 필요했을 테니까요. 재수 씨, 그게 아니라 제가 어머니께 빌린 거예요. 제가 장가를 가게 됐지 뭐예요? 그래, 아가. 네가 오해하는가 본데 다 빌려준 거야. 그리고 말이 그렇지. 내 남은 재산은 다 너희 몫이란다. 내가 너희 주지 누굴 주겠니? 퍽이나 주시겠어요. 저는 마음의 소리를 속으로 삭히며 건성으로 대답하곤 방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그리고 남편이 오길 기다렸어요. 여보, 괜찮아? 당신도 들었구나. 나도 난데 당신은 괜찮아? 나는 괜찮아. 어차피 기대도 안 했는걸.
난 그저 미우나 고우나 부모니까 마지막 효를 다하려 들어왔던 거였어. 우리 올해로 합가한 지 2년쯤 됐지? 이쯤 하면 된 거 같은데 이제 다시 분가할까? 타이밍도 제격이긴 한데 당신 정말 괜찮아? 난 정말 괜찮다니까. 그럼 5개월 뒤에 나가자. 그때 세준거 계약 만기야. 어때? 그래, 그러자. 일단 그때까지 어머님한텐 비밀로 하자. 그래. 저흰 남은 5개월을 좋게 잘 지내고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남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아주버님은 결혼을 하셨고요. 저의 형님이 되신 분은 저보다 나이가 어렸고 그 어린 나이만큼 뇌도 어린 것인지 개념 따윈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잔머리는 얼마나 좋은지 집안 행사가 있는 날이면 이리저리 잘도 피해가더라고요. 분가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저는 그저 묵묵히 제 일을 하며 지내고 있었어요. 좋은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괜히 큰 소리 내고 싶지 않았어요. 여전히 어머님의 주지도 않을 재산 타령은 계속되고 있었고요. 저희에게 한 푼도 주지 않아도 되니 살아생전엔 제발 아주버님만 주지 말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주버님은 물론이고 형님도 저희가 봤을 땐 어머님을 모실 사람으론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그나마 어머님도 재산이라도 쥐고 계셔야 남은 여생 편히 사실 거라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흰 모진 냉대에도 2년 넘게 모시고 산 것으로 저희가 할 도리는 다 했다고 그리 생각했으니 다신 모시고 살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저희의 분가가 생각보다 더 빨리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한바탕 소란과 함께요. 그날은 어머님의 생신이었어요. 칠수는 작년에 성대하게 하셨고 올해는 그저 가족끼리 밥만 먹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이때껏 제사 한번 챙긴 적 없던 형님이 아침부터 시댁으로 와 호들갑을 떨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동서. 오늘 어머님 생신인 거 잊었어요? 1년에 하루밖에 없는 생신인데 신경 좀 쓰지 그랬어요? 특등급 소고기 미역국에 전복에 잡채. 그것 말고도 먹을 게 이렇게나 많은데 이 정도면 됐죠. 뭐 얼마나 더 신경을 써야 했을까요? 그리고 형님, 어제 제가 음식 준비 좀 같이 하자 했을 땐 바쁘시다 하더니 제가 어젯밤부터 해서 오늘 새벽까지 음식 다 해놓고 나니까 떡하니 와서 이러는 거. 본인이 생각해도 좀 얄미운 짓이라 생각 안 해요? 진짜 바빠서 그랬죠. 그러지 말고 우리 출장 뷔페 불러요. 비용은 내가 낼 테니까. 네? 그럼 이 음식들은 다 어쩌고요? 어쩌긴 내일 먹으면 되죠. 아, 나 갈 때 좀 싸주면 되겠다. 그럼 됐죠? 그러면 뷔페 부를게요. 형님, 형님! 저의 부름이 들리지도 않는지 형님은 재빠르게 출장 뷔페를 부르고선 어머님께 명품 가방을 안겨드리고 있더라고요. 밤새 고생한 걸 생각하면 말 그대로 열받아 죽을 것만 같았지만 오히려 잘 됐다 싶기도 했어요. 저렇게 서로 좋아 죽으니 맘 편히 분가해도 되겠다 싶었거든요. 그렇게 출장 뷔페팀이 오고 저흰 맛있게 식사를 마쳤어요. 제대로 대접받은 시어머님의 입이 귀에 걸려 내려올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좋게 생각해 보려 해도 너무 과한 대접에 꺼림칙함이 사라지지 않고 있을 때였어요. 저기 어머니. 뷔페팀이 사라지고 과일을 챙겨오니 아주버님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더라고요. 왜 그러는 게냐? 무슨 일 있는 게냐? 그게... 아주버님이 말끝을 흐리자 형님이 말끝을 차고 들어오더라고요. 어머님, 이 사람 회사 그만두고 사업 시작했어요. 그래서 말인데 어머님이 이 사람한테 투자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뭐? 어머님은 꽤 당황스러워 보였어요. 저희도 적잖게 당황했지만 일단 가만히 있었어요. 들어보니까 어머님 건물 한 채 더 있다고 하던데 그거 좀 투자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 사람 요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어요, 어머님. 어차피 어머님 재산 다 장남인 이 사람 주실 거 아니에요? 그게 그렇긴 하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제가 나섰어요. 어머님, 정말 해도 너무하시네요. 그 재산 저희 주시기로 하신 거 아니에요? 한두 번도 아니고 제가 모시고 사는 2년 넘는 시간 동안
몇 번이나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뻔히 저희 듣는 데서 그렇긴 하다뇨. 정말 이건 아니죠, 어머님. 동사는 좀 빠지죠? 제가 왜 빠져야 해요? 여기서 절대 빠지면 안 되는 사람이 전데 제가 왜요? 동서, 그 건물이 어머님 건물이지 동서 건물인 줄 알아요? 아니, 그리고 서방님도 가만히 있는데 왜 동서가 나서서 이 난리인 줄 모르겠네. 그럼 형님은요? 아주버님도 저렇게 가만히 있는데 왜 형님이 나서냐고요? 이거랑 그거랑 같아요? 그럼 같지. 다를 건 또 뭐래요? 뭐? 야, 너 아까부터 어디서 꼬박꼬박 말대답이야. 내가 엄연히 손 윗사람인 건 몰라? 내가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고 고분고분하게 대답이 날 것이지 어디서 버릇없게? 뭐? 야, 버릇? 너 말 다 했니? 뭐? 너? 그래, 너. 말 놓길래 서로 말 까자는 뜻인 줄 알았는데. 왜? 이게? 눈이 제대로 돌아버린 형님은 제 머리채를 낚아채더라고요. 저도 물론 형님의 머리채를 인정사정 없이 잡았어요. 이래봬도 제가 학창 시절에 팔씨름 좀 했던 터라 손쉽게 제압이 되더라고요. 그간에 쌓였던 스트레스를 아기에 집중시켰더니 더 힘이 넘치기도 했고요. 하여튼 형님이 밀린다 싶으니 시어머님이 말리시더라고요. 뭐 하는 짓들이냐? 그만두지 못해? 어머니, 저 머리카락 다 뽑히는 줄 알았어요. 저에게 뽑힌 머리카락을 어머님께 내밀며 오는 형님을 보던 어머니는 저에게 다가와 불같이 화를 내셨어요. 너 이게 무슨 짓이냐? 아무리 첫째가 나이가 어려도 너한텐 형님이야. 그런데 네가 반말하는 것도 모자라 머리채까지 잡아? 어머님, 반말도 형님이 먼저 했고 머리채도 형님이 먼저 잡았어요. 제가 무슨 바보도 아니고 다 참고만 있었어야 했어요? 그럼 참아야지. 그러게 애초에 형님이 말씀하시는데 누가 대들래? 맞을 짓 했으니까 맞는 게야. 알겠어? 어머님, 왜 저보고만 그러세요? 그 순간 어머님이 제 뺨을 때리시더라고요. 전 충격이 커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너 같은 걸 보고 매를 번다고 하는 게다. 오냐 오냐 해주니 어른 무서운 줄 모르고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는 게야? 뺨을 부여잡은 저를 향해 어머님의 호통이 이어지던 그때였어요. 어머니! 화가 머리끝까지 난 남편이 어머님을 향해 고함을 질렀어요. 그런 남편의 모습에 저를 포함한 세 사람이 남편을 쳐다봤어요. 제발 좀 그만하세요. 저한테 하신 거로는 부족하세요? 뭐라고? 저한테 하신 거로는 부족하시냐고요. 지금 하시는 행동 전부 저 어릴 때 저한테 하시던 행동이잖아요. 제가 맞는 말 하면 맞는 말 한다고 뺨 때리시고 제가 아무 말 하지 않으면 답답하다고 뺨 때리시고 저 형이 어머니 지갑에서 돈 훔쳐갈 때도 제가 혼났고 형이 어머니가 제일 아끼던 비싼 도자기 깼을 때도 제가 혼났어요. 그래도 아무 말 안 했고요. 어머니가 사실은 그 모든 잘못을 형이 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절 혼낸다는 걸 알면서도 전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혼났었다고요. 그냥 늘 하시던 말씀대로 장남이니까 그러니까 저러시겠지 하고 다 참았다고요. 그런 어머니가 원망스러울 때도 있었지만 다 참고 넘겼다고요. 참기는 왜 참니? 누가 참으라고 했어? 그리고 너 진짜 소름이 끼치는구나. 속으론 그런 생각하면서 합가는 왜 했어? 그래도 어머니니까요. 그래도 어머니니까 모셨던 거예요. 아무리 미워도 절 세상에 나오게 해주신 분이니까요. 근데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어머니, 이 사람한테 하시는 행동 보니까 정말 후회가 돼요. 네가 후회가 되면 어쩌겠단 말이냐? 어쩌긴요. 저희 분가하겠습니다. 아니, 인연 끊겠습니다. 앞으로 저나 이 사람한테 연락도 하지 마세요. 주신다던 재산? 처음부터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나 저나 그 재산 형한테 다 뺏기지 않게 지켜드리려고 그랬던 건데 이제 그럴 필요도 없겠네요. 이로써 제 할 도리는 다 했습니다. 주신 땅은 이제껏 저나 집사람이 어머니 모셨던 값으로 치고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시는 동안 평안하시고
돌아가시더라도 연락 주지 마세요. 연락 주셔도 찾아가지 않을 테니까요. 그렇게 말한 남편은 저의 손을 잡고 그래도 시댁을 나와버렸어요. 짐은 다음날 이삿짐 센터를 통해 옮겨 컨테이너에 맡겨두었고 집은 팔기로 했답니다. 시댁에서 모르는 곳으로 이사하기로 했거든요. 집을 구하기 전까지 저흰 친정에서 잘 지냈어요. 남편도 시댁보다 더 편해 보였고요. 저희 부모님께서 남편을 많이 아껴주셨거든요. 너 저런 남편 없다. 잘하고 살아. 친정엄마 늘 입버릇처럼 하던 말씀이세요. 얼마나 아끼는지 다들 아시겠죠? 저흰 한 달가량 친정에서 지내다 나와 새로운 곳에 터를 잡았습니다. 어머니께서 주셨던 땅을 처분하니 대출 없이도 작은 아파트 정도는 살 수 있더라고요. 남편은 회사도 그만뒀어요. 퇴직금과 조금 남아있던 돈으로 저흰 가게를 차렸고요. 한동안은 그렇게 잘 지냈어요. 시댁에서도 연락조차 없는 걸 보니 잘 지내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문득 달력을 보는데 시댁 제사가 있던 날이더라고요. 잘하려나 생각하는 찰나 무섭게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여보, 이거 봐봐. 어머님이랑 형님한테 계속 전화 와. 이때껏 연락도 없더니 왜? 오늘 제사잖아. 그럼 그렇지. 다 무시해. 어? 나도 형한테 전화 온다. 그냥 꺼버리자. 당신도 꺼버려. 남편의 뜻에 따라 전원을 꺼버리고 다음날 전화를 켠 저는 엄청난 문자에 놀랐어요. 부재중을 알리는 문자가 50통이 넘었고 나머지는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진짜 절연이라도 하려고 이러는 것이냐? 절연할 때 하더라도 당장 와서 제사 준비는 해라. 적당히 하고 당장 오라는 등 온갖 협박을 하던 연락의 끝은 더 황당하더군요. 너희 때문에 첫째네 이혼하게 생겼다. 형 집안 풍비박산 내놓고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나 내가 지켜볼 게다. 어머님에게 온 연락이었어요. 꼼짝없이 집안일을 다 떠맡게 생긴 그 여자가 이혼하겠다고 선포라도 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렇게 끝인 줄 알았던 연락은 계속해서 왔어요. 어떡해 여보, 이거 좀 봐봐. 뭔데 그래? 전 어머님께 온 문자를 남편에게 보여줬어요. 너희 때문에 첫째 내가 이제 내 연락은 받지도 않는다.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야? 네가 그날 와서 제사만 지내줬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거 아니냐? 아주버님도 어머님 연락 딱 끊었나 봐. 어쩌지? 어쩌긴 어째. 그러게 진작 좀 잘하시지. 조금만 잘 대해주셨어도 우리가 이랬겠어? 다 자업자득이야. 그리고 뭐가 걱정이야? 돈도 많은데 알아서 잘 사실 테니까 걱정도 하지 마. 완전히 마음이 돌아선 남편은 냉정하더라고요. 전 남편의 말대로 그 연락도 무시했지만 어머님의 연락은 끊기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무시로 일관하던 저는 결국 전화를 받고야 말았어요. 그날은 어머님 생신이었거든요. 네, 어머님. 아가, 어떻게 첫째가 나한테 이럴 수 있다니. 아주버님 연락도 없으세요? 연락은커녕 내 전화도 안 받은 지 오래됐어. 찾아갔더니 문도 안 열어주더라고.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단 말이냐? 어떻게 나한테 이래? 기다려 보세요. 연락 오시겠죠. 기다려도 연락이 없으니 이러지. 넌 지금 사람 약 올리니? 제 말은 그게 아니라요. 이런 상황에서도 저에게 역정을 내는 어머님을 보니 할 말이 없었어요. 저의 통화를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은 언성을 높이는 어머님의 소리에 제 전화를 가지고 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어머니는 정말 여전하시네요. 다시는 전화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어버린 남편은 어머님 번호를 차단 목록에 넣어버렸어요. 이제 다시는 연락 받지 마. 목소리도 듣기 싫으니까. 어, 알겠어. 그 뒤론 연락이 와도 알 수가 없으니 잊고 살았어요. 사실 식당도 조금씩 바빠져서 신경 쓸 겨를도 없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식당으로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어서 오세요. 어머, 안녕하세요. 어,
정숙이네 둘째 며느리 아니야? 네, 잘 지내셨죠? 그렇습니다. 지난번 집에 오셨던 어머님의 친구 한 분이 우연히 오셨더라고요. 저흰 그분에게서 잊고 지냈던 시댁 소식을 들을 수 있었죠. 난 잘 지내는데 정숙이는 오늘 내일 하잖아. 아, 집 나가서 모르겠구나. 글쎄 연락 뚝 끊겼던 장남이 갑자기 다시 찾아와서는 여행도 모시고 가고 용돈도 턱턱 주고 하길래 이제 정신 차렸나 보다 했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 사업이 힘들어져서 나머지 재산 뜯어내려고 왔더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렸는데 정숙이는 우리 장남이 그럴 일 없다며 남은 건물 한 채 정리해서 투자해줬는데 글쎄 한 일주일 잘한다 싶더니 그 뒤론 또 연락 두절됐잖아. 그러게 말 안 듣더니 그나마 집은 남겨뒀으니 망정이지 다 늙어서 길거리에 나 앉을 뻔했어. 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 그런 것도 장남이라고 그렇게 끼고 돌더니 요샌 나랑도 연락도 잘 안 돼. 창피하겠지. 동네방네 소문 쫙 났으니 어디 얼굴 들고 다니겠어? 네, 그렇긴 하겠네요. 그럼 식사 맛있게 하세요. 결국 저희가 우려했던 일이 그대로 일어났더군요. 남편은 그날 저를 피해 찾은 골목 어귀에서 10년 동안 끊었던 담배를 다시 피우더라고요. 그런 남편을 본 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 심정이 어떨지 전 감히 짐작도 되지 않았으니까요. 그저 그날 밤 남편에게 마시는 안주를 만들어주며 술상을 봐줬어요. 남편은 술 한 잔에 털어내려는 듯 시원하게 소주 한 병을 비우고 평소의 모습으로 돌아와 열심히 음식을 연구하며 식당을 위해 노력했어요. 그런 남편의 노력을 하늘이 알아챘는지 식당에 손님이 넘쳐났어요. 그야말로 대박이었죠.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일상을 보내던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군요. 그 당시 체인점 문의 전화가 많이 오던 터라 아무런 의심 없이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아가, 나다. 저희가 전화를 받지 않자 전화번호까지 바꿔 연락하셨더라고요. 네, 어머님, 잘 지내시죠? 죽기 전에 목소리라도 들어볼까 싶어서 전화해봤어. 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이세요? 죽으신다뇨.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 하겠니? 그래서 죽으려고 하니 네 생각이 나지 뭐야. 그래서 마지막으로 목소리라도 들어볼까 해서. 둘째랑 행복하게 잘 살아. 이만 끊으마. 그렇게 끊긴 전화를 붙잡고 제가 안절부절 못하고 있자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의 눈빛은 흔들렸지만 말은 단호하게 하더라고요. 절대 죽을 사람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전 여기서 끝이 아닐 거란 예감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제 예감은 적중했고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이 입원하셨는데 환자분이 애타게 찾고 있으니 오시라고요. 저와 남편은 대기 손님까지 있던 가게를 내팽개치다시피 하고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병실 앞에 도착한 저희는 가쁜 숨을 내쉬고 있었는데요. 그때 병실 안에서 어머님 목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응? 나 괜찮아. 그냥 입원만 한 거야. 죽는다고 했는데도 오질 않으니 어쩌겠어? 이런 쇼라도 해야지. 첫째 놈, 말도 마라. 아예 전화번호까지 바꿔서 연락도 안 돼. 내가 미쳤지. 그런 것도 자식이라고 한평생 모은 재산 다 쏟아부었으니. 그나마 둘째가 심성이라도 고우니 그걸 잘 이용해 봐야지. 다 늙어서 혼자 어떻게 살아? 이제 올 때 됐으니 끊어. 그래요. 저흰 또 속은 것이었습니다. 전 긴장이 풀리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고 남편은 치가 떨리는 듯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거칠게 병실 문을 열었어요. 왔니? 소름 돋는 어머님의 연기에 남편은 더욱 화가 난 듯 했어요. 목소리마저 떨리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아니, 아주머니, 연기 그만하세요. 밖에서 통화하는 거 다 들었어요. 그리고 제발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우연히 길거리에서 만나더라도 아는 척도 하지 마시고요.
당신이란 사람, 정말 이제 치 떨립니다. 할 말을 마친 남편은 주저앉은 저를 부축해서 병원을 나와버렸습니다. 가게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엄청 울더라고요. 그렇게 서글프게 우는 남편은 처음이었어요. 그런 남편을 안고 저도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가게로 돌아온 저희는 아수라장이 된 상황을 빠르게 정리하고 일찍 문을 닫았습니다. 그렇게 고단했던 하루가 지나고 저흰 약속이라도 한 듯 어머님의 어짜도 꺼내지 않고 살았습니다. 몇 달이나 지났을까요? 머릿속에서 시댁의 존재가 사라질 때쯤 어떻게 알았는지 식당으로 아주버님과 형님이 찾아왔더라고요. 아주 형편없는 꼴을 하고요. 보아하니 돈이란 돈은 다 끌어다 시작한 사업이 망한 눈치였어요. 무슨 일이야? 여기 어떻게 알고 왔어? 무슨 일이라니? 형이 동생 보고 싶어서 왔지. 네, 형이 서방님 얼마나 보고 싶어 했다고요. 동서, 잘 지냈어? 친한 척 말을 걸어오는 형님을 보니 구역질이 나올 것 같아 저는 아예 몸을 돌려 앉아 있었어요. 형이 언제부터 내 생각을 그렇게 했다고. 형이라면 죽고 못 사는 어머니한테나 가보지 그래. 야, 말도 마라. 어떻게 어머니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집에 찾아갔더니 경찰 불러서 쫓아내시더라. 나 원참 황당해서. 내가 그까지 돈 좀 날려먹었다고 어떻게 장순을 경찰에 신고하냐? 그래서 지금 내 돈까지 뜯어먹으려고 찾아온 거야? 아이, 아니 그게 아니라. 야, 동생아.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나 돈 좀 빌려주면 안 되냐? 이번엔 진짜 성공할 수밖에 없는 아이템이라서 그래. 네가 조금만 도와주면 어떻게 될 것 같은데. 돈? 조금만 기다려봐. 말 같지도 않은 말을 듣고 있던 남편은 잠시 기다려보라며 주방으로 향했어요. 그리곤 굵은 소금을 한 바가지 퍼와 아주버님과 동서에게 냅다 뿌려버렸어요. 으! 이게 뭐야? 서방님, 이게 뭐한 짓이에요? 둘 다 내 말 잘 들어. 2번 다시 찾아오지 마. 한 번만 더 찾아오면 소금으로 맞은 이 순간을 감사하게 여기게 만들어줄 테니까. 알아들었으면 얼른 썩 꺼져. 남편의 고함에 두 사람은 혼비백산하며 사라졌어요. 언제쯤 끝이 나려나 했던 시댁과의 인연도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살고 있냐고요? 저흰 시댁에서 나오며 하는 일마다 잘 풀려 아주 잘 살고 있어요. 10평도 되지 않는 공간에서 시작했던 식당은 이제 50평 정도 되고요. 체인점 문의도 끊임없이 들어와서 고민하고 있어요. 쉬는 주말에는 봉사활동도 다니고요. 언제인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여보, 사실 절연이란 게 쉽게 할 수 있는 결정은 아니잖아. 결정은 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강단 있게 밀어붙이는 것도 쉽지 않고. 혹시 후회한 적은 없었어? 제 물음에 남편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후회? 후회는 무슨? 지금이 100배, 1000배 행복해. 나한테 이제 가족은 장인어른, 장모님, 그리고 당신뿐이야. 가끔 부모님과 연 끊고 산다는 사람들을 보며 왜 그러고 살지? 하고 혀를 찬 시절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당해보니 그런 결정을 할 때는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만약 그때 남편이 강단 있는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면 저흰 아주 불행한 삶을 살고 있었겠죠. 쓰다 보니 말이 길어졌는데 많이 지루하진 않으셨는지 걱정이네요. 애청자 여러분, 저는 이만 물러가 볼게요. 긴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수원에 살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우연히 알게 된 이 채널에 푹 빠져버린 애청자이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들의 사연을 듣다 보니 제가 겪은 일도 하소연을 하고 싶더라고요. 제 사연을 적어 보내니 여러분 부디 격려와 응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전 갓난아기일 때 보육원에 버려졌고 7살이 되던 무렵 지금의 부모님에게 입양이 되었어요.
기적 같은 일이었죠. 다 큰 애가 입양이 되는 일은 거의 드문 일이었으니까요. 아직도 기억에 생생해요. 어머니 아버지 손을 잡고 보육원을 떠나던 날의 그 들뜸이요. 하지만 2년 뒤 부모님에겐 예쁜 친딸이 태어났어요. 큰 차별은 없었지만 그렇다고 사랑받고 자란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 부모님을 보며 전 뭐든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다시 버림을 받아 보육원으로 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전 고3까지 부모님과 함께 살다가 제 돈을 모아 독립을 했어요. 부모님도 내심 기다리셨는지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후 일주일에 한 번이었던 안부 전화는 1년에 두어 번이 되더니 이젠 하지 않고 지내고 있어요. 부모님께서 번호를 바꾸셨더라고요. 전 다시 고아가 되었지만 괜찮았어요. 고등학생 때부터 아르바이트 하던 카페 사장님이 정말 잘해주셨거든요. 저기 유라야, 혹시 너 애인 있니? 없으면 소개팅 해볼래? 사장님의 권유로 만난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어요. 3년을 한결같이 저만 사랑해주고 아껴주었죠. 전 그 한결같은 모습에 결혼을 결심했고 저에게도 가족이 생겼습니다. 어머님, 저 왔어요. 혼자 힘드셨죠? 그래요. 알고 보니 남편은 사장님의 아들이었어요. 평소 저를 좋게 보시던 어머님이 남편을 소개해 주신 거였어요. 결혼 후 전 가게 일을 도우며 어머님과 함께 살고 있었거든요. 시아버님은 일 때문에 지방에 계셔 어머님 혼자 계셨어요. 워낙 저를 친딸처럼 여겨주시니 저도 든든한 내 편이 생긴 것 같아 좋았어요. 아니, 힘들긴? 넌 오늘 어땠니? 재미있었니? 네, 저 제빵사 합격했어요, 어머님. 어머, 그게 정말이니? 너무 축하한단다, 유리야. 그동안 너무 고생했어. 아니에요. 어머님 덕분에 편하게 공부만 할 수 있었는걸요? 뒷바라지 다 해주고.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 그렇게 말해주니 내가 더 고맙구나. 네 남편은 아니? 아니요, 저녁에 퇴근하고 오면 말해주려고요. 어머님께 제일 먼저 말씀드리려고 가게로 바로 왔어요. 그래? 예쁜 것. 오늘은 이만하고 집에 가자꾸나. 뭐 먹고 싶은 거 있니? 아니요, 없어요. 그날 저녁 남편이 꽃다발을 사들고 왔더라고요. 짜잔, 축하해 여보. 우와, 고마워. 근데 어떻게 알았어? 어머님이 말해주셨어? 엄마가 당신 자격증 땄다고 문자 왔길래 축하해주려고 사왔지. 고마워. 나 너무 행복하다. 정말 하루하루가 행복하고 소중했는데 그 행복 길게 가진 못하더라고요. 결혼한 지 1년이 지난 어느 날 남편이 팀 내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어요. 남편 말로는 회사 사활이 걸려있을 만큼 큰 프로젝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남편은 점점 예민해지고 있었어요. 퇴근도 늦어지고요. 처음엔 그러려니 했어요. 워낙 중요한 일이라고도 했고 주말에도 집에서 일을 했으니까요. 하지만 늦어도 12시는 넘기지 않던 퇴근 시간이 점점 늦어지더니 결국 5시를 넘기던 날 저는 남편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당신 지금이 몇 시인 줄 알아? 새벽 5시야. 아무리 일이라지만 너무하는 거 아니야? 진짜 미안해. 근데 팀원들도 다 퇴근 안 하고 일하는데 나만 퇴근할 순 없잖아. 그래도 내가 프로젝트 팀장인데. 당신이 조금만 더 이해해줘.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야. 아무리 일이라지만 새벽 5시는 안 돼. 당신 팀원들도 가족은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얼굴이 이게 뭐야? 그 일 마무리 짓다가 당신 삶도 마무리될 것 같아. 난 괜찮아. 얼른 자. 난 씻고 다시 회사 나가봐야 해. 또? 퇴근이 아니라 잠시 옷 갈아입으러 온 거야. 얼른 자. 이때부터 조금씩 수상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남편 꼴이 형편없는 것이 정말 밤새워 일하고 온 모습이라 꺼림칙한 마음을 애써 외면했습니다. 그 뒤로 며칠 정도는 12시 전에 들어오려고 노력하더군요. 하지만
또 점점 늦어지는 퇴근을 보며 저는 직접 회사로 가보기로 했어요. 어머님의 권유가 있기도 했고요. 유리야, 네 남편 오늘도 늦을 모양인데 간식이라도 가져다 주는 게 어떻니? 오늘 가게 디저트를 만들 때 좀 넉넉히 만들면 되잖니? 그럴까요? 그러렴. 가게 마치고 내가 데려다 줄 테니 같이 가자. 밤이기도 하고 혼자 보내려니 내가 불안해서 그래. 저야 그렇게 해주시면 좋죠. 그렇게 어머님과 전 가게를 마치고 남편의 회사로 향했어요. 제가 만든 빵과 조각 케이크를 예쁘게 포장해서요. 엘리베이터를 타서 남편의 사무실로 올라가는데 쇼핑백 손잡이가 다 젖을 만큼 땀이 나더군요. 혹시나 하는 생각에 말이에요. 여보, 웬일이야? 제가 상상했던 혹시나 하는 일은 없었어요. 남편은 사무실에 있었고 갑자기 방문한 저를 보며 깜짝 놀랐다가 환하게 웃으며 저를 반겨주었어요. 우와, 보고 싶었는데 어떻게 알고 왔대? 이게 다 뭐야? 아, 빵이랑 케이크. 당신 고생하니까 내가 솜씨 발휘 좀 했지. 고마워, 여보. 다들 이거 좀 드시고 하시죠. 제 아내가 만들어 왔어요. 와,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출출했는데 잘 먹을게요. 맛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정성이다 생각하시고 맛있게들 드셔주세요. 오늘도 많이 늦어? 아니, 오늘은 12시 전에 들어갈게. 정말 남편의 말처럼 팀원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몇 명은 퇴근했는지 남편을 포함해 4명이 있었어요. 서류들도 많이 쌓여 있었고요. 그렇게 오해가 풀렸는데도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왜 그렇게 찝찝한 것인지 제 표정이 계속해서 좋지 않자 어머님께서 물어오셨어요. 유리야, 네 남편 회사에 없더냐? 아니요, 팀원들이랑 일하고 있더라고요. 많이 바빠 보여서 얼굴만 보고 바로 왔어요. 그래도 석연치 않은 게야? 네? 내가 널 고등학교 때부터 봐왔어. 그런 내가 네 표정을 보면 모르겠니? 아, 어머님, 죄송해요. 괜한 오해나 하고. 아니다. 네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건 모르긴 몰라도 이유가 있을 게다. 정 의심스러우면 휴대전화라도 살펴봐. 네 남편에 대한 예의가 아니긴 하지만 지금 예의 차리게 생겼니? 이런 마음으로 계속 살다간 너만 힘들어져. 어머님,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하긴, 네 남편도 너도 다 내 자식이야. 이런 일로 일일이 그런 말 말어. 전 어머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하소연했더니 마음도 좀 풀리고 제가 너무 안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나 싶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드니 남편에게 미안하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곧 퇴근할 남편을 위해 욕조에 따뜻한 물을 받고선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실 오늘 중요한 날이기도 했거든요. 저희 아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자연 임신이 되지 않아 병원에 다녔는데 오늘이 병원에서 정해준 날이었어요. 임신 가능성이 높은 날이요. 아침까지 남편도 기억하고 있었으니 전 당연히 남편도 알고 일찍 들어오는 줄 알았어요. 약속했던 시간보다 더 일찍 퇴근해서 왔으니 더 그럴 거라 생각했죠. 따뜻한 물에서 몸을 푼 남편이 노곤한지 하품을 하며 침대에 눕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남편 옆에 누우며 말했어요. 여보, 오늘 무슨 날인지 알지? 무슨 날인데? 에이, 정말 몰라서 물어? 오늘 그날이잖아. 저는 남편 쪽으로 몸을 돌려 남편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그러니 남편이 갑자기 제 손을 거칠게 확 쳐버리더라고요. 전 처음 보는 남편의 행동에 놀라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해 몸을 일으켰어요. 여보, 지금 나 친 거야? 미안. 힘 조절이 안 됐어. 근데 당신도 눈이 있으면 알 거 아니야. 나 요즘 정말 피곤해. 다 알지, 아는데 오늘 병원에서 정해준 날인 거 당신도 알잖아. 오늘이 그날이야? 당신 알고 있었던 거 아니었어? 오늘 아침에도 내가 말했었잖아. 난 그래서 당신이 일찍 퇴근한 줄 알았는데.
바빠서 깜빡했어. 나 진짜 피곤해. 오늘은 그냥 좀 자자. 그리고 당신 요즘 너무 밝히는 거 아니야? 여자가 내숭도 없이. 남편의 말에 제가 황당한 눈으로 남편을 보고 있으니 그런 제 모습이 보기도 싫은지 몸을 돌려 등을 쥐고 눕더라고요. 전 그런 남편의 뒤통수를 보며 여전히 앉아 있었고 남편은 그런 저를 신경도 쓰이지 않는다는 듯 코를 골며 자고 있었어요. 그 순간 어머님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저는 남편 머리맡에 있던 휴대폰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어요. 총각 때부터 쓰던 남편의 비밀번호는 다행히 그대로였어요. 통화 목록부터 문자, 메신저까지 천천히 다 살펴봤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 내가 요즘 너무 예민한가? 전 그렇게 중얼거리며 남편에 대한 의심을 거뒀어요. 회사도 찾아가 보고 휴대폰까지 살펴봤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으니 내 의심이 이상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괜한 의심을 했단 생각에 남편에게 미안하기도 했고요. 어젠 내가 심했지? 잠도 못 자고 일에 치이다 보니까 내가 너무 예민했어. 미안해. 당신이 아기 얼마나 기다리는지 뻔히 알면서 내가 이 일만 마무리되면 정말 잘할게. 노력도 많이 할 거고. 그러니까 당신이 조금만 더 이해해주면 안 될까? 알겠어. 그 대신 어제같이 다른 사람처럼 굴지 마. 나 진짜 섭섭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어. 내가 알던 당신이 맞나 싶어서. 그럼 다신 그런 일 없을 거야. 미안해. 또 이렇게 미안하다며 사과를 해오니 마음이 풀리기도 했어요. 한동안 남편은 노력하려는 모습을 보이더군요. 주말엔 어머님과 함께 근교 나들이도 나가고 카페로 찾아와 업무를 보며 카페 마감도 도와주고요. 그런 남편을 보며 저도 남편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늦은 새벽에 들어와도 꼭 욕조에 따뜻한 물을 받아주고 아침에 몇 시에 나가든 새벽부터 일어나 든든히 아침을 챙겨 먹이고요. 좋은 재료로 끓인 물을 챙겨 보내고 때때로 간단히 먹을 음식도 챙겨 보냈어요. 그런 제 모습을 보며 남편은 이제 됐다 싶었을까요? 점점 늦기 시작하더니 이를 핑계 삼아 피곤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더니 예민하기가 하늘을 찌르더라고요. 그야말로 살얼음판 같은 남편을 보며 전 말붙이기도 겁이 났어요. 그런 남편을 지켜보던 어머님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셨는지 남편에게 한 소리 하셨어요. 너 진짜 해도 해도 너무 하는 거 아니니? 너희 아직 신혼이다. 그런데 하루가 멀다고 유리 독수 공방시키는 것도 모자라. 주말까지 얼굴 보기가 힘들다는 게 말이 돼? 그리고 너 요즘 유리한테 왜 그렇게 찬바람이 쌩쌩 불어? 이때껏 한 번도 이런 적이 없던 녀석이 요즘 하는 짓마다 왜 그렇게 한심스럽게 구는 건지. 내가 너 때문에 유리 볼 낯이 없어 이 녀석아. 남편은 어머님의 말씀을 듣고 좀 심했나 싶었는지 저녁 시간 전에 퇴근해 가게 앞으로 데리러 왔더라고요. 오랜만에 단둘이서 오붓하게 저녁이나 먹자고요. 전 엎드려 절 받는 기분이 들었지만 그래도 노력하는 남편의 모습이 나쁘지만은 않았어요. 회사 일은? 이렇게 일찍 퇴근해도 괜찮아? 그럼 아침에 어머니 말씀 듣고 반성 많이 했어. 내가 너무 심했구나 싶더라고. 미안해. 그래, 나도 앞으로 더 이해하도록 노력할 테니 당신도 노력해줘. 어머님께 좋은 모습만 보여드리자. 알겠어. 그렇게 화해를 한 저흰 예전에 자주 다니던 곳으로 가 오랜만에 연애하는 기분으로 데이트했어요. 그간 섭섭했던 마음이 풀리는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기분 좋게 데이트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남편 차를 타고 가는데 계속 엉덩이 쪽이 불편한 거예요. 뾰족한 것이 콕콕 찌르는 것 같이 좀 아픈 것 같기도 했고요. 그래서 조수석 의자를 손으로 훑었더니 뾰족한 것이 손에 걸리더라고요. 아, 왜? 어디 아파? 아니, 나 신경 쓰지 말고 운전해. 난 괜찮아. 손에 걸린 것은 다름 아닌 여자 귀걸이였어요. 제 것은 당연히 아니었죠. 저는 혹시나 일하는데 방해가 될까 해서
귀걸이를 끼지 않거든요. 불편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남편 차에 여자 귀걸이라니 회사 직원을 태워줬나? 하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 모든 느낌은 오직 하나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온갖 핑계를 대며 남편을 일찍 재웠어요. 자는 남편을 확인하고 남편의 차로 향했습니다. 한 번 잠들면 누가 업어가도 모르는 남편이 이럴 땐 고맙더라고요. 다른 건 흘린 것이 없는지 차를 훑는데 뒷좌석 주머니 깊은 곳에 무언가가 있더라고요. 이게 뭐야? 그건 다름 아닌 휴대폰이었습니다. 그랬어요. 남편은 숨겨놓은 휴대폰이 있더라고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살펴봤어요. 가관이더라고요. 시기를 보니 큰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어요. 주고받은 내용을 살펴보니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요. 상간녀는 회사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제가 회사에 찾아갔을 때 봤던 사람이더군요. 더 황당한 건 그때 남편 회사에서 봤던 팀원들 있죠? 둘둘 짝지어 바람을 피우고 있었더라고요. 서로의 알리바이가 되어주면서요. 심지어 남편을 포함해 4사람 다 유부남 유부녀였어요. 외도를 돕고 돕는 사이라 그들의 눈물 나는 우정에 박수라도 보내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냥 우리 둘 다 이혼하고 둘이 같이 살까? 그럴까? 근데 당신 와이프 고아나 마찬가지라며 이혼 안 한다고 매달리는 거 아니야? 그러게나 말이야. 정 안 되면 위자료 많이 준다고 하면 되지. 엄마가 와이프 많이 예뻐하시니까 위자료 많이 챙겨주실걸? 이럴 줄 알았으면 그런 부모도 없는 여자랑 결혼하는 게 아니었어. 부모 없는 게 이렇게 발목 잡을 줄도 모르고 말이야. 이 문자를 보는데 그야말로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딱 죽고 싶단 심정이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속으로 그래, 부모 복도 없는 년이 남편 복이 있을 리가 있겠냐 싶더라고요. 남편의 휴대폰을 훑어보는데 그 4명 좋다는 곳은 다 다녔더라고요. 주말에도 바쁘다며 불이 나게 나가더니 경치 좋은 곳에서 끌어안고 찍은 사진을 보는데 배신감에 하염없이 눈물만 흐르더군요. 이런 줄도 모르고 어머님과 함께 이딴 새끼 먹이겠다고 장보고 다닌 제가 얼마나 한심스럽고 불쌍하든지. 그렇게 울다 문득 창문을 통해 비치는 제 모습을 봤는데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다짐했어요. 죽을 때 죽더라도 제대로 복수하고 죽자고요. 이대로는 억울해서 눈도 제대로 감을 수 없을 것만 같았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어떻게 복수할지 생각하고 또 생각했어요. 그러면서도 어머님께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고민스럽더라고요. 고민이 깊어지는 사이 남편은 출근했고 제가 이상하다 싶었던 어머님이 저를 불러 손을 잡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유리야, 무슨 일이야? 엄마한테 말해보렴. 그게 어머님, 사실 그 사람 바람났어요. 상대는 회사 동료고요. 뭐? 이 녀석을 그냥, 너 당연히 이혼할 거지? 그게 어머님 생각하면 눈 딱 감고 넘어가야 싶다가도 두 사람이 한 짓거리 생각하면 도저히 못 참겠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유리야, 그런 말 마라. 당연히 이혼해야지. 난 너 붙잡을 생각 추호도 없다. 바람도 습관이야. 이번에 참고 지나가면 고맙다고 할 줄 아니? 앞에선 고맙다고 하고 돌아서면 딴 생각하는 게 바람 피우는 것들이야. 당장 이혼하렴. 상간녀 소송도 하고 그 녀석한테 위자료도 다 받아내. 내가 변호사 붙여줄 테니까 확실히 다 받아내라고. 어머님은 저보다 더 불같이 화를 내시며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그런 어머님을 보며 저는 펑펑 울었고 어머님도 저를 안고 우셨어요. 자식 잘못 키워서 미안하다고, 그런 자식인 줄 모르고 제 인생 망쳐서 미안하다고요. 한참을 울다 어머님은 변호사를 알아보신다며 나가시고 전 상간녀에게 연락해 만날 약속을 잡았어요. 통화할 때도 그랬지만 대면할 때도 얼마나 당당한지 낯짝도 두껍더라고요.
모르는 사람이 보면 제가 M1 사람을 잡고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당당했어요. 무슨 일이에요? 몰라서 물어요? 한 회사에서 그것도 결혼도 한 사람들이 그런 짓 하고도 양심에 찔리지도 않아요? 어쩜 사람이 그렇게 뻔뻔해요? 잘못했다고 싹싹 빌기는커녕 당당하네요, 주제에. 제 주제가 어때서요? 그리고 제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러세요? 사랑이 뭐 죄인가요? 그리고 저 이제 유부녀 아니에요. 저 이혼했거든요. 아직까진 당신 남편인 제 애인이 이혼하고 같이 살자고 졸라서 저 이혼했어요. 합의 이혼. 그러니까 그쪽도 이혼해줘요. 합의 이혼. 단어도 얼마나 깔끔하고 좋아요. 아, 합의 이혼? 네, 합의 이혼이요. 들어보니 고아라고 하던데 이혼하면 갈 데도 없고 살 길이 막막해서 그래요? 제가 위자료 겸 해서 원룸, 아니, 투룸이라도 구해줄 테니까 거기서 새롭게 새 출발해요. 상간녀 말을 듣고 있는데 피가 거꾸로 솟더라고요. 전 앞에 놓여있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그년 얼굴에 뿌려버렸습니다. 비명 한 번 지르지 않고 태연히 손으로 커피를 닦아내더라고요. 그러는 와중 남편 새끼가 빛의 속도로 달려오더라고요. 야, 너 뭐하는 짓이야? 자기야, 괜찮아? 너 미쳤어, 진짜? 회사 앞까지 찾아와서 이게 뭐하는 짓이야? 저한테 소리를 지르고 상간녀를 정성스레 닦아주는 꼴을 보는데 내가 이런 것들 때문에 죽을 생각까지 했다니. 제 생각이 얼마나 한심스럽고 잘못된 생각인지 깨닫게 되더라고요. 보고 배운 게 없어도 그렇지 어떻게 이딴 짓을 해? 네가 이따위니까 입양했던 네 부모도 너한테 정이 갔겠어? 하긴 자식이나 버리는 부모씨가 어디 올바른 시겠어? 자기가 한 짓은 생각도 못하고 개소리하는 남편 새끼를 보며 머리털 한 올 남기지 않고 싹 다 뽑아버리고 싶었지만 그렇게 한다고 제 화가 풀릴 것 같진 않았어요. 제 손을 더럽히고 싶지도 않았고요. 전 얼굴에 밝은 미소를 띠며 말했어요. 내가 어머님 생각해서 웬만하면 너희한테 위자료만 받고 끝내려고 했거든? 근데 오늘 너 하는 꼬락서니 보니까 위자료로는 내 화가 풀릴 것 같지 않네. 야, 고맙다 정말. 그나마 남아있던 미운정 다 떨어지게 해줘서. 듣던 중 반가운 소리네. 나 이번에 프로젝트 잘 돼서 승진하거든? 승진하면 위자료 두둑하게 챙겨줄 테니까 그거나 먹고 떨어져. 괜히 소송, 이딴 짓거리에서 사람 쪽팔리게 하지 말고 주는 돈이나 먹고 떨어지라고. 알겠어? 어머, 승진해? 너무 축하해. 믿기진 않겠지만 진심이야. 그럼 지금 많이 기뻐해. 그 행복 언제까지 갈진 모르겠지만 말이야. 뭐? 네가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너 엄연히 이거 폭행, 폭언, 협박이야. 고소하려면 고소할 수도 있다고. 남편의 개소리를 듣고 있자니 제 귀가 더러워지는 것 같아 맘대로 하라고 하고 그 자리를 나와버렸습니다. 두 사람을 뒤로 하고 돌아서 나오는데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승진이라니 듣던 중 가장 반갑고도 기쁜 소식이었어요. 저도 이렇게나 기쁜데 남편은 오죽하겠어요? 부디 더 많이, 더 크게 즐기고 기뻐하길 빌고 빌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걸 잃었을 때 남편이 더 철저하게 망가질 테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남편 회사 홈페이지에 글을 썼습니다. 고발에 가까운 장문의 글을요. 남편, 상간녀를 포함해 그 팀원들이 회사에서 어떤 짓을 했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썼어요. 아, 주고받았던 문자들도 파일로 첨부했네요. 그리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출력한 글을 회사에 팩스로도 보냈어요. 세상 살기 참 편해졌어요. 검색 한 번이면 팩스 번호도 쉽게 알 수 있으니까요. 나중에 들어보니 회사 창립 이래 최고의 불륜 스캔들이었다고 해요. 회사에서 잘린 것은 물론이고 그 바닥에 소문이 쫙 퍼져 앞으로 취업도 어렵게 됐다고 그러더군요. 그래도 정신을 못 차렸는지 남편은 당당하더군요. 이혼이 마무리될 때까지도요. 이혼도 상간녀 소송도 잘 마무리되었고 남편은 상간녀 위자료까지 대출받아 저에게 주었습니다. 이거 먹고 떨어져.
다신 보지 말자. 지긋지긋하다 정말. 독한 년 같으니라고. 고마워. 내가 할 말 대신해줘서. 근데 돈은커녕 이제 빚쟁이 신세인데 표정이 밝네? 이혼하니까 그렇게 좋아? 그러면 좋지. 좋아서 하늘을 나는 기분이야. 그리고 그깟 돈이야 또 벌면 되고. 엄마가 있는데 무슨 걱정이야? 그래도 내가 하나밖에 없는 자식인데 설마 모른 척이야 하시겠어? 다들 아시죠?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 시댁에 남은 짐을 가지러 갔더니 설마가 사람을 아주 제대로 잡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제대로 잡는지 제 속이 다 시원했어요. 엄마, 그러지 말고 좀 도와줘. 나 유리한테 위자료 주느라 대출받았단 말이야. 당장 이자 낼 돈도 없어. 네, 어머님. 제가 앞으로 정말 잘할 테니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제가 온 줄도 모르고 어머님께 빌고 있더라고요. 제가 인기척을 내자 어머님은 자신의 옆에 앉으라며 자리를 내주셨어요. 저의 등장에 두 사람은 표정이 굳었지만 어머님은 그런 두 사람을 보며 더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이제껏 남편의 바람을 의심하던 저에게 이런저런 권유를 해주던 어머님의 행동엔 다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너희 아버지가 정말 일 때문에 지방에 있는 거라 생각하니? 너도 대충 알고 있지 않았니? 네 아버지 사실은 두 집 살림하고 있다는 거 말이다. 그런 아버지 때문에 네 엄마가 그렇게 마음고생하는 거 보면서도 이딴 짓거리가 하고 싶었냔 말이다. 내가 그동안은 네 생각해서 이딴 자식도 자식이라고 압이 없다고 손가락질 받게 하기 싫어서 참고 살았다마는 네 놈 하는 꼴을 보니 왜 그렇게 참고 살았나 싶구나. 나도 이제부터 이혼하고 편히 살 테니 너도 이 집에서 나가거라. 다른 것도 아니고 바람 피워서 남의 가슴에 대못 박는 너 같은 새끼는 꼴도 보기 싫구나. 이제 넌 내 자식 아니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 그래요. 시아버지도 바람을 피우고 계신 것도 모자라 아예 살림을 차리신 거였어요. 어쩐지 가끔 시아버지에 대해 남편에게 물을 때마다 난색을 보이더니 다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그렇게 싫어하던 짓을 그대로 하는 남편을 보고 있자니 정말 한심하더라고요. 그 한심하기 짝이 없는 남편은 그야말로 손이 발이 되게 어머님께 빌고 있었어요. 당연했죠. 어머님만 믿고 있었는데 씨도 먹히지 않으니 그 심정이 오죽했겠어요. 엄마, 정말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예? 그리고 너 아까부터 누구한테 잘못했다고 비는 게야? 네가 잘못한 사람은 내가 아니라 유리 아니니? 당장 유리한테 사과하지 못해. 아가씨도 당장 빌어. 어머님의 호통에 두 사람은 저에게 싹싹 빌더라고요. 유리야, 내가 정말 잘못했어. 그러니까 엄마한테 네가 용서 좀 해주라고 해줘. 그래요. 지난번 일도 그렇고 내가 다 잘못했어요. 한 번만 봐주면 안 될까요? 기가 차더라고요. 이때껏 사과 한마디 없이 그렇게 당당하더니 어머님 말씀 한마디에 제 발 아래서 싹싹 비는 꼴이라니 조금 통쾌하기도 했고요. 용서? 이제 와서 왜 이래? 너희 말대로 내가 깔끔하게 합의 이혼도 해줬잖아. 그때는 어이가 없었는데 지금 보니 네 말이 맞았네. 합의 이혼 단어가 참 깔끔하고 좋네. 좋아. 난 용서할 생각 없으니까 그까짓 돈 차곡차곡 모아서 투룸, 아니 원룸에서 알콩달콩 살아봐. 집도 좁으니 딱 붙어서 살면 되니 행복하고 좋겠다. 부럽다 부러워. 제 말을 듣던 남편은 저를 한 대 칠 기세로 몸을 부들부들 떨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상간녀는 자신의 배를 만지며 어머님께 애절하게 말하더라고요. 어머님, 저 사실 임신했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어머님 손주가 이 뱃속에서 자라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저희 받아주세요. 네? 남편도 몰랐던 사실인지 저에게 다가오던 몸을 돌려 상간녀를 놀란 눈으로 보더라고요. 그렇게 노력해도 저는 가질 수 없었던 아기가 상간녀에겐 참 쉽게도 생겼구나 싶었어요. 제 복수의 마침표는 어머님이었는데 아기라니. 하나뿐인 아들에게 생긴 하나뿐인 핏줄. 저라도 흔들릴 것 같은 상황에
어머님이 용서해 주셔도 별 수 없다는 생각을 하며 어머님을 봤어요. 어머님은 제 예상과는 달리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굳건한 얼굴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손주라니? 아가씨, 귀 먹었어? 다시 한번 말할 테니 잘 들어. 난 이제 자식이라고는 없어. 아, 한 명 있구나. 우리 유리. 유리 말곤 나한테 자식이라고는 없으니까 당장 썩 나가. 이 늙은이가 질질 끌어내야 나갈 거냐? 진정 내가 그렇게까지 해야겠어? 단호한 어머님의 태도에 안 되겠다 싶었는지 일단 물러가더라고요. 두 사람이 돌아가자 다시 한번 이런 꼴 당하게 해서 미안하다며 저를 꼭 안아주시곤 말씀하셨어요. 많이 힘들었지? 고생했다, 유리야. 너도 방금 들어서 알겠지만 내가 그 심정 잘 알아. 그래서 저 녀석은 더 엄하게 키우려고 하고 교육도 똑바로 했는데 내 가르침이 부족했나 보다. 내 자식이 저런 놈인 줄도 모르고 괜히 내가 너랑 결혼까지 시켜서 너까지 이런 일을 겪게 만들고 내가 참 너 볼 면목이 없구나. 어머님은 어깨를 들썩이며 슬프게 우시더라고요. 전 그런 어머님을 꼭 안아드리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어머님. 끝은 이렇게 됐지만 사는 동안 정말 행복했어요. 어머님 덕분에 저 부모 사랑이란 게 이렇게 따뜻한 건지도 알게 됐고요. 어머님께는 여러모로 감사한 마음뿐이네요. 그리고 앞으로 저 안 보실 거예요? 전 아까 어머님이 하신 말씀이 진심인 줄 알았는데 그냥 하신 말씀이세요? 이제 자식은 저뿐이라고 하신 말씀이요. 유리 네가 그렇게 말해주니 내가 더 면목이 없구나. 이렇게 착한 애를. 우리 어머님 이제 보니 울보시네. 그만 우셔요. 전 그날 저녁 어머님과 함께 자고 다음날 짐을 싸서 어머님 댁을 나왔어요. 아무리 사이가 좋고 딸 같다 하더라도 같이 사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대신 어머님 댁과 가까운 곳에 집을 얻어 가끔 어머님을 만나며 지냈어요. 어머님께 들은 말론 남편은 상간녀와 함께 아버님을 찾아갔다고 해요. 하지만 이미 딴 집 살림에서 자식까지 있는 아버님이 남편과 상간녀를 받아줄 리 없었고 거기에서마저 외면당한 남편과 상간녀가 또 찾아왔다고 하더라고요. 물을 뿌려 내쫓았더니 요즘엔 상간녀는 오지 않고 남편만 가끔 와서 용서를 빈다고 했어요. 어머님, 그래도 어머님 자식인데 이대로 둬도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혹시나 저 때문이면. 그런 말 마라. 저딴 자식 다시 받아줘 봤자 날 부모로 여기고 섬기며 잘 살 것 같니? 내 재산이나 축내다가 결국 나도 버리겠지. 지금 보니 제 아비 하는 꼴이랑 하는 짓이 똑같은 것이 그러고도 남을 녀석이야. 난 한평생 뼈 빠지게 번 돈 그런 식으로 쓸 생각도 그런 노후를 맞을 생각도 없다. 그러니 유리 너도 그런 생각하지 마. 괜히 너 때문이다. 이런 생각 말란 말이야. 알겠어? 네, 어머님. 그리고 언제까지 어머님 그럴 거야. 호적만 따로 있다 뿐이지. 넌 이제 내 자식인데 엄마라고 불러. 네? 네, 엄마. 얼마나 좋니? 딸 가진 친구들이 그렇게 부러웠는데 이렇게 예쁜 딸도 다 생기고. 진작 내 딸로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삼신 할머니가 너희 점지해 주실 때 막걸리라도 자셨나 보다. 이리 예쁜 것을 그리 모진 사람한테 보내서 그 고생을 하게 했으니 말이다. 어머님, 아니, 엄마도 참. 앞으로 제가 잘할게요. 그렇게 전 새로 생긴 엄마와 함께 단란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몇 달이나 지났을까요? 엄마의 권유로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기 위해 바쁘게 지내던 날이었어요.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오더라고요. 전 고민하다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누구시죠? 아, 전 남편분이랑 바람을 피웠던 여자, 그 여자 전 남편입니다. 전부인 휴대폰을 뒤져 번호를 알아냈어요.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아,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일이죠? 그게 다름이 아니라 한번 뵐 수 있을까요? 전 생각해 보겠다고 하며 전화를 끊은 뒤 고민했어요. 이미 전 정리가 끝났고 더는 엮이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죄송하다고 보지 못하겠다고 문자를 보내고 가게로 향했어요. 틈틈이 카페 일도 돕고 있었거든요. 가게 안쪽 주방에서 쿠키를 굽고 있는데 엄마가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나가봤더니 초췌한 몰골의 남자가 서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문자도 받았고 곤란하신 거 아는데 제가 꼭 여쭙고 싶은 말이 있어서요. 정말 죄송합니다. 잠시만 시간 좀 내주시면 안 될까요? 냉정히 뿌리치기엔 그 사람 정말 간절해 보였어요. 그래서 전 구석진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얘기를 들어보기로 했어요. 말씀해 보세요.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전 부인이 찾아왔어요. 자신이 잘못했다고 한 번만 받아달라고 울며 불며 빌더라고요. 전 받아줄 생각이 없어서 쫓아내려는데 임신했다고 하더라고요. 제 아기라고 임신한 사실을 알고 돌아왔다고 했어요. 그간의 행실이 괘씸해서 받아줄 생각이 없었는데 어쩌겠습니까? 제 아기까지 가진 사람 내칠 수도 없고 배도 제법 부른 것이 계산해보니 저랑 살 때가 맞는 것 같더라고요. 들어보니 전 남편분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분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일단 받아는 줬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화드렸어요. 혹시 전 남편분이랑 제 와이프 다시 만나는 건 아닌가 해서요. 받아주기로 했으면 다 잊고 의심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 잘 알지만 그게 참 쉽지가 않네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나 아시는가 해서 연락드려봤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해요. 요즘엔 상간녀가 보이지 않는다는 엄마의 말이 떠오르며 어떻게 된 일인지 알겠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빚쟁이의 회사에서마저 쫓겨난 남편이 집에서도 쫓겨나자 상간녀는 남편을 버리고 전 남편에게 돌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전 남편이 아기를 못 가진다뇨? 저희가 임신 때문에 병원 다닐 당시 검사해본 바로는 남편은 상위 5% 안에 드는 아주 건강하고 실한 남자였어요. 전 상간녀의 기막힌 행동과 거짓말에 헛웃음이 났어요. 그리곤 아주 짧게 고민했죠. 엄연히 남의 일이잖아요. 그렇게 짧게 고민해본 결과 남이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상관없는 남은 아니더라고요. 다들 들으셨다시피 상간녀와 전 사이좋게 주거니 받거니 하며 원룸에 살지 투룸에 살지 정해준 그런 각별한 사이였으니까요. 그래서 전 거짓말 하나 보태지 않고 사실만 말해주기로 했어요. 그게 저도 그렇고 어머님도 그렇고 전 남편과는 연락을 아예 끊고 살아서 소식은 몰라요. 도움 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그렇군요. 혹시나 해서 찾아왔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 전 남편 아기 가질 수 없는 그런 몸 아니에요. 병원 가서 검사했는데 아주 건강하다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여자 지난번에 저희 어머님 집에 와선 그 아기가 제 전 남편 아기라고 했었어요. 얼마 전에 어머님 댁에 찾아와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싹싹 빌었다고 했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 뱃속의 아기가 진짜 그 사람 아기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저 저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 뿐이에요. 제가 알기론 제 전 남편은 빚쟁이 신세이고 어머님도 영 끊은 상태여서 오갈 데가 없는 상태일 거예요. 얼마 전부턴 전 남편 혼자 와서 빈다는 거 보니 지금은 헤어진 건 맞는 것 같네요. 앞으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상간녀의 남편은 또 속았다는 배신감에 몸을 떨며 고개를 숙이고 울더라고요. 저는 그 사람에게 휴지를 건네주며 한마디 하고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부디 현명한 판단하시길 바래요. 그날 저녁 상간녀의 남편에게 다시 한번 고맙다는 연락이 와 있더라고요. 모르긴 몰라도 쫓겨났겠죠. 그렇게 전 다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직 남은 것이 있더라고요. 여보. 네, 전 남편이 혼자 김칫국 원샷 때리는 뻘짓이요. 드디어 미쳐버렸는지 환하게 웃으며 달려와 저를 와락 안더군요.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아
그 사람을 확 밀쳐냈어요. 뭐 하는 짓이야? 당신 왜 그래? 뭘 왜 그래? 당신이야말로 도대체 왜 그래? 우리 이혼한 거 잊었어? 당신 나 용서한 거 아니었어? 용서? 미쳤어?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전 남편은 상간녀를 미친년이라 부르며 자신이 왜 이런 미친 짓을 하는지 저에게 설명해 주더라고요. 내가 이런 꼴이 되니까 그 미친년이 날 버리고 도망을 갔어, 글쎄. 근데 오늘 그 미친년이 찾아왔더라고. 개거품을 물길래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당신이 그냥 남편한테 다 말했다며? 그래서 쫓겨났다고 하더라고. 내가 얼마나 통쾌하던지, 나쁜 년. 나 버리고 가서 혼자 잘 살 줄 알았나 보지? 근데 왜 날 찾아와서 소름 돋게 끌어안고 난리야? 아니, 난 그래서 당신이 나 대신 복수해준 줄 알았지. 그런 거 아니었어? 당신 사실은 아직 나 많이 사랑해서 나 대신 복수해주고 나 받아주려고 그랬던 거 아니야? 말을 듣고 있자니 참 황당하더라고요. 뇌가 어찌 생겨먹었으면 머릿속이 저렇게 아무 생각 없이 꽃받칠 수 있는지 희망을 가지고 물어오는 전 남편을 보며 말해줬습니다. 그 정도면 병이야, 정신병. 이러고 있을 시간에 병원이나 가. 애먼 사람 붙잡고 헛소리 하지 말고. 뭐? 정신병? 이 천하의 고아 같은 게 불쌍해서 받아줬더니 누구한테 정신병이래? 너야말로 미쳤구나. 감히 뚫린 입이라고 그딴 말을 해? 그렇게 불쌍한 고아한테 매달리기는 왜 매달려? 매달려? 누가? 내가? 착각하지 마. 난 단지 그 미친년 말 듣고 당신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려고 온 것뿐이야. 아, 그래? 어쩌니? 난 그 기회 잡을 생각은커녕 바란 적도 없는데 말이야. 그럼 나 바빠서 가볼게. 전 같은 공간에서 같은 공기로 숨을 쉰다는 사실조차 역겨워 빨리 벗어나려는 그때였어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싶었는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제 다리를 붙잡고 놔두지 않더라고요. 내가 다 잘못했어. 어? 당신 나 사랑했잖아. 나도 당신 많이 사랑했고 우리 좋았잖아. 기억 안 나? 왜 기억이 안 나겠어. 참 좋았지. 연애하는 3년 내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좋았지, 우리. 제 말에 남편은 눈을 반짝이며 맞장구를 치더라고요. 그래,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던 사이였어. 그러니까 제발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한 번만 용서해줘, 응? 저의 눈치를 살피며 잡았던 다리를 놓고 손이 발이 되게 비는 남편. 상황이 길어지자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더라고요. 저마다 한마디씩 하는데 창피하지도 않은지 남편은 계속 빌고 있고요. 당신 나 없으면 가족도 없잖아. 다시 외롭게 살 거야? 나 당신 그렇게 외롭게 살 생각하니까 밤에도 잠이 안 와. 나 2번 다신 바람 같은 거 안 필게. 진짜야, 하늘에 맹세해. 그러니까 나랑 다시 행복하게 잘 살자, 응? 저의 상처를 가지고 아무렇게나 가져다 붙이는 전 남편의 말을 들으며 도저히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대로 그놈 얼굴을 걷어차버렸어요. 무릎을 꿇고 있으니 높이가 딱 맞더라고요. 코피를 흘리며 뒹구는 남편을 보니 아주 1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가는 기분이었어요. 지켜보던 사람들도 환호를 해주며 잘했다고 저마다 한마디씩 해주더라고요. 너 미친년, 네가 뭔데 날 차? 네가 뭔데 날 때려? 그러게, 간다고 할 때 그냥 보내주지. 붙잡긴 왜 붙잡아? 이 미친년이. 남편은 저의 도발에 저를 때리려는 듯 손을 번쩍 들어올렸고 저는 순간적으로 눈을 감았어요. 아, 한 대 맞겠구나 했는데 아무런 충격이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전 살며시 눈을 떴고 처음 보는 남자의 얼굴과 함께 팔이 잡혀 버둥거리는 전 남편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이거 놔? 안 놔? 네가 뭔데 날 잡아? 가던 길이나 가. 그래요. 구경하시던 남자분이 제가 맞을 위기에 처하자 고맙게도 막아주셨더라고요. 저기요, 반말은 하지 마시고 그쪽이나 가시죠. 여기 구경하는 사람도 많은데 더 쪽팔리고 싶으세요? 그렇다고 하면
제가 좀 도와드릴 수도 있고요. 남자분은 그렇게 말하며 전 남편에게 다가가더라고요. 큰 덩치의 남자가 협박조로 말하자 전 남편은 겁에 질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을 쳤어요. 전 경찰에 남편이 더는 저에게 찾아올 수 없도록 접근 금지 신청을 했어요. 겁이 많은 사람이라 더는 찾아올 것 같진 않네요. 정말 지긋지긋한 인연이었네요. 한때는 나 자신보다 더 사랑하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그때 생각만 해도 치가 떨려와요. 그래도 그 덕분에 엄마 한 분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요즘은 더할 나위 없이 평화롭게 살고 있어요. 얼마 전 이혼을 성공리에 마친 어머님은 가게를 처분하시고 해외로 여행을 가셨어요. 저도 함께 가고 싶었는데 그러지는 못했어요. 유리야, 이번에 가게 처분한 돈으로 다른 가게 계약했어. 어머, 정말요? 좀 쉬신다고 하셨잖아요. 이혼 기념 여행 가신다고 하시더니 안 가시려고요? 난 여행 가고 일은 네가 해야지. 네? 저도 엄마랑 여행 같이 가려고 했는데. 여행은 다음에 같이 가고 넌 네 가게 오픈 준비나 잘해. 그 가게 이제 네 거야. 네? 여기 네 명의로 샀어. 그러니까 앞으로 열심히 잘 꾸려봐. 이제 바리스타 자격증도 땄겠다. 그 실력 마음껏 발휘해봐. 크진 않아. 나도 내 노후 자금은 있어야 해서 큰 곳으로 얻진 못했어. 엄마, 잘 키워봐. 이제 그곳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 출발해. 해외여행은 못 갔지만 전 카페 사장님이 되었습니다. 최근 들어 단골 손님도 생기고 그럭저럭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요. 엄마에게 받은 은혜는 살면서 갚아 나가려고요. 다 갚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시는 동안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이혼녀가 되었지만 전 요즘처럼 행복할 수가 없네요. 이 정도면 해피엔딩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 그리고 그때 길거리에서 저를 도와주셨던 분께 이 자리를 빌려 얘기하고 싶네요. 혹시 사연 듣고 계신다면 저희 카페 한번 들려주세요. 그때 거기에서 모퉁이만 돌면 있는 민트색 간판에 키읔으로 시작하는 카페예요. 제가 커피랑 맛있는 케이크 대접해 드릴게요. 쓰다 보니 말이 길어졌는데 많이 지겨우진 않으셨는지 걱정이네요. 전 이만 물러가 볼게요. 제 긴 사연 들어주신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